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가 맞닥뜨리는 외로움과 재혼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얼마 전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75살 김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이 된 김 할머니는 요즘 들어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롭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바쁘고 집에 혼자 있으면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같은 처지의 할아버지와 재혼을 생각해보고 있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김 할머니 같은 분들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상당수가 혼자 살고 있고, 이 중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의 경우 그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과연 재혼이 이런 외로움의 해답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외로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황혼기의 재혼에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경제적인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0대 후반이나 70대에 접어든 분들의 재혼에서 가장 큰 갈등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젊을 때의 재혼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제가 아는 박 할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1세의 박 할아버지는 부인을 떠나보낸 후 2년 만에 68세의 최할머니와 재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의지하며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아들딸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새어머니에게 넘어갈까 걱정했고, 최할머니의 자녀들 역시 어머니가 손해를 볼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결국 양쪽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고, 박 할아버지와 최할머니는 중간에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재혼이 오히려 가족 간의 불화를 키우는 씨앗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의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쪽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관련된 복잡한 가족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특히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건강 관리입니다. 젊을 때야 서로 아프면 간병하며 돌볼 수 있지만 70대에 접어든 부부가 둘 다 건강이 좋지 않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서로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3세에 재혼한 이 할아버지의 경우 재혼 1년 후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새 부인인 70세의 정할머니가 남편을 돌보려 했지만 본인도 당뇨와 고혈압으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양쪽 자녀들이 번갈아 가며 두 분을 모두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는 자녀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황혼기의 재혼은 건강한 동반자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을 고려할 때 70대에 재혼한다면 10년에서 20년을 함께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건강이 계속 좋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재혼이 아닌 다른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들, 종교 활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 같은 또래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동네의 최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서예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려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서예 동호회의 핵심 멤버가 되어 매주 전시회 준비로 바쁘게 지내고 계십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외로움을 많이 달랠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끼고 동시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68세의 김 할아버지는 동네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고 계신데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현대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외로움을 달래는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독서나 음악 감상, 정원 가꾸기, 요리, 연구 등 자신만의 취미를 개발하면 혼자 있어도 충분히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황혼기의 외로움은 분명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해답이 반드시 재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재혼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다른 방법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황혼기, 재혼의 구체적인 문제점들과 외로움을 건강하게 극복하는 방법들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황혼기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론. 그럼 이제 황혼기 재혼이 왜 신중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박 할아버지와 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이런 일이 왜 자꾸 반복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인 상속과 재산 분할 문제입니다. 젊을 때 재혼과 달리 황혼기 재혼은 이미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아파트 한 채, 예금 몇 천만 원이라도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평생 모은 소중한 유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 할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0세에 재혼하신 조 할아버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재혼 상대인 윤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부산에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재산은 각자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로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조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인 윤 할머니가 상속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조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병간호도 하고 생활비도 보탰는데 갑자기 나타난 새어머니가 재산을 가져간다는 것이 억울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윤 할머니도 억울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배우자인데도 자녀들이 자신을 마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까지 가게 되었고 가족들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런 일이 비단 조 할아버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황혼기 재혼 가정에서는 이런 상속 분쟁이 정말 흔하게 일어납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해도 돌아가신 후에는 법적인 문제가 남게 되고 이는 양쪽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생활 습관의 차이입니다. 젊을 때야 서로 맞춰가며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지만 60대 후반이나 70대에 접어든 분들은 이미 수십 년간 굳어진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실제로 69세에 재혼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를 하고 신문을 보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할머니는 8시까지 잠을 자는 편이었습니다. 또 할머니는 저녁 드라마를 보는 것을 좋아했지만 남편은 9시면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배려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여서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젊을 때처럼 상대방에 맞춰 자신의 습관을 바꾸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음식 취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짜게 먹던 사람과 싱겁게 먹던 사람이 함께 살면서 서로의 입맛에 맞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 식단 관리가 중요해지는데 서로 다른 건강상의 요구사항을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자녀들과의 관계입니다. 황혼기 재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양쪽 자녀들 사이의 관계 설정입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이 갑자기 새로운 형제자매를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72세에 재혼한 김 할아버지의 경우 본인의 아들은 48살, 새 부인의 딸은 45살이었습니다. 서로 예의는 지키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었고 김 할아버지 부부는 중간에서 눈치를 보며 힘들어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손자 손녀들의 관계입니다. 갑자기 새로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생긴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양쪽 손자 손녀들 사이에도 미묘한 경쟁의식이 생기기도 합니다.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할 때도 형평성을 맞추기가 어렵고 이런 작은 일들이 쌓여서 가족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건강 문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70대에 접어들면 대부분 한두 가지 만성질환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심장병 등이 대표적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건강하다면 서로 돌볼 수 있지만 둘 중 한 명이라도 크게 아프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75세에 재혼한 박 할머니의 경우 재혼 2년 후 남편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도 무릎이 아픈 상황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기란 정말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병력이나 유전적 요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처럼 앞으로 50년을 함께 살 것도 아니고 남은 10년에서 20년 동안 건강한 동반자가 되기보다는 서로의 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편견과 시선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 든 분들의 재혼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근거림이나 자녀들의 체면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경로당이나 동네에서 저 나이에 뭐 하러 재혼을 했을까라는 식의 뒷말들을 듣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압력 때문에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피하면서도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재혼 대신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거나 사실혼 관계를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법적인 결혼보다는 부담이 적으면서도 서로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집과 재산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71세의 이 할아버지와 68세의 정할머니는 이런 방식으로 3년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각자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고 주말이나 명절에만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자녀들도 이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다고 하니 모두에게 부담이 적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그룹하우스나 공동체 주거를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 돌보는 형태의 주거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자 독립된 공간을 가지면서도 공동 공간에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할 수 있어서 외로움을 많이 달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입니다. 앞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대학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법, 외국어, 역사, 문학 등 다양한 강좌들이 있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 활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교회나 절, 성당 등에서 하는 다양한 모임들에 참여하면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위안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도 느낄 수 있어서 외로움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취미 활동의 확장입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등산, 산책, 탁구, 게이트볼 같은 운동이나 노래, 춤, 악기 연주 같은 문화 활동도 좋습니다. 실제로 68세에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한 송할아버지는 지금 하모니카 동호회의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매주 공원에서 연주회를 열고 경로당이나 요양원에 가서 봉사 연주도 하신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하모니카 연습을, 함께 할 때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 충실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 하기보다는 기존의 가족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들과 더 자주 연락하고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많은 외로움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영상통화 기술이 발달해서 멀리 있는 가족들과도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한번 배워두면 정말 유용합니다. 손자, 손녀들의 학교 생활이나 일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었어. 마치 가까이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산책을 시키고 돌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외로움이 많이 줄어듭니다. 다만 나이를 고려해서 너무 큰 개보다는 소형견이나 고양이가 관리하기 좋습니다. 또한 만약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 때 반려동물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미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새로운 도전과 목표 설정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늦깎이 작가가 되어 자서전을 쓰거나 그림을 배워서 전시회를 여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73세에 블로그를 시작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줬는데 지금은 요리 레시피와 생활 팁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온라인상에서 만난 젊은 독자들과 댓글로 소통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고 하십니다. 여덟 번째는 멘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찾아보세요. 요즘에는 창업이나 진로 고민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동시에 젊은 에너지를 받아서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혼기 재혼의 문제점들과 외로움을 해결하는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건강하고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황혼기의 외로움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본래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감정을 숨기거나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지만 그 해결책으로 성급하게 재혼을 선택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먼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런 노력들이 쌓이면서 생각보다 충실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수면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시고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외로움도 훨씬 덜 느끼게 됩니다. 또한 현대 기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 활용해 보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정말로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법적인 재혼보다는 다른 형태의 관계를 고려해 보세요.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모든 가족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재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가족 관계 등을 솔직하게 파악하고 양쪽 자녀들과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무엇보다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 작성이나 재산 분할에 대한 약속을 문서로 남겨두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혼이 외로움의 완전한 해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진 인생 경험과 지혜는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것을 젊은 세대와 나누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자원봉사나 멘토링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큰 보람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 미루어왔던 꿈이나 취미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온 여러분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는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받아들이면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고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건강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독서나 음악 감상, 정원 가꾸기, 요리 등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세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 자신만의 평온한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비록 자녀들이 바쁘다고 해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때로는 자녀들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님이 외로워하신다는 것을 알면 자녀들도 더 신경 써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비슷한 이웃이나 동호회 친구들과 진솔한 우정을 나누어 보세요.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황혼기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바쁘게 살아오느라 놓쳤던 것들을 이제 천천히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속도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다 보면 더 좋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오디오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고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황혼기가 따뜻하고 평안한 시간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